네, 시민상학과 오늘도 특이점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앉아 있으면은 누군가 오늘 나오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예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원조 월수 백인현 매니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월수팀에서 월요일부터 이제 조범수 매니저가 좀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몸이 회복이 많이 안 돼서 오늘까지 일단 쉬기로 했고, 김병진 매니저도 좀 아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 투수로 어제도 나온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가람 매니저님은 예전에 월수에 계시지 않으셨나? 맞아요. 그렇죠. 네. 월요일, 수요일에 이렇게 오시니까 또 어떠세요? 월수 나왔을 때 제가 하필 딱 요 자리였거든요. 요 자리에 진짜 오랜만에 앉아보는데 예. 정말 좀 감회가 좀 새롭고 또 오랜만에 또 나왔다 보니까 네. 정말 또 기분도 새로운 것 같은데 예. 아마 어제에 이어서 약간 더 추가적인 내용들 제가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때와 다르게 스튜디오도 엄청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좀 기쁜 마음으로 오랜만에 월수에 복귀한 이가람 매니저였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님 바로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같이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좀 보자면 아까 민수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급이 되게 찜찜해요. 이게 지수는 올랐는데 외국인 수급 보니까 오늘 코스피에서는 207억 원 팔았고 외국인들도 1,604억을 코스닥에서는 팔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뭔가 가짜 상승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사실 이제 가짜 상승이라기보다는 네. 외국인 자체적으로도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급등을 했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AI 반도체에 대한 확신이 약간 버블론 또 최근에 있다 보니까 확신이 안 드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담됐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시장을 압박했던 세 가지 경제 불안 요소, 첫 번째는 AI 버블론, 그리고 두 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딩 이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도 안 좋아지면서 미국 경기 침체론이 부각되었었는데,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 발표된 애틀랜타 GDP 나우가 우리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2.9%가 나왔는데, 보통 GDP 같은 경우에는 분기 단위로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중간마다 GDP 가늠을 할 수가 없었는데, 보통 애틀랜타 은행에서 애틀랜타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소하는 GDP의 현행 지표로 활용이 되는데 그게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기 때문에 일단 미국 경기 침체 이슈는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딩 이슈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금융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코멘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까지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던 건 이제 AI 버블론입니다. 요거 하나 빼고 두 가지 이슈가 해소되었다는 측면에서 오늘 또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에 수급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중 선물을 한 맞아요. 1조 원 가까이, 9천억 이상,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5장 들어서는 선물을 거의 다 털었거든요. 털고 오히려 순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도하는 과정에서 약간 백오데이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차익 순매도 물량이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늘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코스피에서 2,955억, 코스닥에서 1,253억 이렇게 샀다라는 것은 지금 개인들이 봐도 국내 증시가 확실히 싸긴 하니까 이렇게 좀 강하게 매수를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시장 이야기로 지금 이틀 연속 상승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급 때문에 뭔가 이 찜찜함은 있는데 절대적인 밸류는 싼 상태. 뭔가 지금 담아도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확인할 게 확실히 좀 아직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담아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올라갈 때 너무 사기에 따라붙기보다는 조금 밀리는 시기가 온다면은 그때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모니터에 연결하는 자료가 좀 있거든요. 요거 네. 함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화면은 오늘의 이제 선물 지수에 제한 추이하고 이제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 쪽에 대한 내용인 건데요. 일단 오른쪽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요건 이제 외국인 선물 동향입니다.
지금 9,400억을 8월 5일날 샀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건 이날 같은 경우 가장 이제 많이 내려갔던 날이었었죠. 가장 폭락했던 날 외국인이 이제 9,400억 선물을 매수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올라왔던 거였는데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8월 5일날 원래 9,400억 매수가 아니고요. 네. 원래 1조 원대 매도였습니다. 매도였다가 장중에 갑자기 매수로 돌려놨고 특히 종가 때 많이 들어왔고 마지막에 더 들어왔다 보니까 결국은 종가 마감이 플러스 9,400억이 됐어요.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오늘 뭐가 나왔냐면 장중에 플러스 1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마감 때 보니까 마이너스 2,500억이에요. 그러면 장중에 1조 샀다가 마감에 1조 2,500억 던진 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내일 오션 만기입니다. 아, 맞아요. 네, 오션 만기 때문에 오션 만기 앞두고서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선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저는 정중에 파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콜옵션과 풀옵션 봤을 때 이번에 급락하는 바람에 풋옵션이 프리가 엄청 붙어가지고 너무 비싼 거예요. 맞아요. 그걸 떨어내기 위해서 오늘하고 오늘하고 올리면서 풋옵션은 어저께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를 다 떨구면서 거의 뭐 그냥 이게 주식인가 이게 지금 뭐 증권인가 할 정도로의 가격대 내려갔는데 반대로 오늘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콜옵션이 또 올라갔어요. 그것도 내일 아마 내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이 가두리 안에서 지금 오션 프리미엄 빼먹기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내일은 큰 방향성보다는 아마 변동성의 증시나 나타나는 뭐 박스 장세가 오션 만기도 나타날 거라서 내일은 그냥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 아 오션 만기니까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왜 담아도 되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이제 증권사 제공하는 게 아니고 제가 거래소에서 제가 직접 데이터를 뽑아다가 네. 지금 코스피 종합지수하고 코스피의 PBR을 내놓는 건데 거래소에서 2002년도부터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제가 만들어낸 차트인 건데요.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래 빨간색깔 선이거든요. 이 빨간색깔 선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거래소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이 PBR 상에서 0.8배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 증권사에서 PBR 말하는 거 뭐 말 들어봤자 별 소용 없는 거던데 저거 왜 보냐라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의미 있는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0.8배라는 자리가 지난번 앞에 나온 보시게 되면 앞에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마다 막혔던 자리가 0.8배인데 이 자리가 왜 중요한 거냐면 앞에 요때는 코로나 때였었고요. 이때 코로나였었고 그 전에 봤을 때는 이후에도 0.8배 자리를 깬 적이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건 코로나 이후는 상관없는데 그 전에 보게 되면요. 이때 2008년도 이때가 뭐였었죠? 미국에서 부동산이 난리났었던 리만 브러스 사태 때인데 이 당시에도 코스피가 0.8배의 저점이었어요. 코로나 때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위기 때도 대부분 0.8배가 저점이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 내려갔었던 2,400이라는 코스피 위치가 0.8배인데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금융위기 사태와 똑같다. 그럼 지금이 그런 사태가 맞겠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지금 내려왔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어떤 게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전과 다른 점은 원인 없이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불안감이 있는 건데 그래도 0.8배 이하, 2,400대 아래에서는 사야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범위 자체가 부담스러운 위치가 절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무조건 지금 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요것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거죠? 이제 제가 일정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일정인데 지금 8월 8일 날 이제 신규로 신청하는 청구 건수가 있고요. 내일이죠. 이제 취업했다라고 해서 청구 건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망치가 이번엔 좀 둔화될 거다라고 하지만 알 수가 없고 그 다음 거 금요일 날에 이제 반도체에 관련 TSMC 매출 나올 거다라는 거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주인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원래는 물가가 내려가게 되면 잡혔다. 금리 인하 하겠네 그거잖아요. 네. 지금 금리 많이 하게 되면은 침체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뺐단 말이죠. 그럼 지금 금리 인하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야?에 대한 뭔가 이제 해석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해석을 뭘로 할 거냐? 금리 인하가 물가가 잡혔으니까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에 침체라서 많이 빼는 거라며?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금리 내려가는데 물가가 잡혔네요.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한다? 증시가 올라가는 건 맞는 건가? 약간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고 그냥 목요일 날 소액 판매인데 소액 판매는 전월 대비로는 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이게 또 침체라는 단어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최근에 증시가 내려갔을 때 트리거 키워드가 침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는
뭔가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걸 좀 증명하는 시기가 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저는 다음 주까지는 박스 장세에서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저점에서 올라오는 시기에 내가 못 샀는데? 라고 하신 분이 계신다면 네. 물론 오늘은 이제 엔화가 안정세가 됐고 BOJ가 말을 바꾸면서 엔캐리에 그쵸, 대한 그쵸. 우려가 완화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미국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내려온다면 올라간다면은 따라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지 못하고 다음 주에 거꾸로 내려가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또 중간에 또 중동 리스크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2,400대 라인은 사야 되는 라인을 저는 보고 있으니까 예. 만약에 못 담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회가 왔을 때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8월 말 광복절 이후로는 제스원 미팅이 있는데 좋은 내용 나오겠죠? 예. 그다음에 8월 말일 날 엔비디아 발표가 있기 때문에 뭔가 8월 말부터 해서 9월 추석 전까지 좋지 않을까? 라는 저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서 네. 저는 지금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지표, 저 일정들 보니까 8월 중순까지는 좀 살얼음판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네. 만약에 CPI가 여기서 컨센보다 높게 나와버리면 최악의 국면도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나요? CPI가 높게 나오면은 근데 엄청나게 높게만 안 나오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큰 폭으로 내려가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만 올라가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면 고금리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건 있어요. 근데 저는 9월달 FOMC 때 무조건 금리 인하를 저는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쵸, 예. 이번 물가는 어쨌든 간에 잘 넘어갈 것 같은데 그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것 네.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치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될 것이다 시나리오보다는 수치가 나오고 그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 보니까 사계절님께서 수요일인데 이가람 매니저님 나오셨네요. 스리실정님께서도 제일 믿음직한 가람 매니저님 하면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가람 매니저는 원래 화목팀인데 오늘 조범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가 병가를 냈습니다. 최근에 좀 감기도 있고 코로나도 좀 다시 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관리 꼭 잘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이가람 매니저는 특별 출연으로 와줬고 내일도 나오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내일도 볼 수 있는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앞에서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백인현 매니저님. 근데 오늘 이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 당분간 안 할 거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우리 증시도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엔화가 좀 떨어지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뭐 이런 시스템이 생긴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네. 일본이 기준금리를 이제 천천히 올리면 상관없을 텐데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릴 거라는 불안감 불안함.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금이 사실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엔캐리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엔화에서 이제 저금리를 차입해가지고 미국으로 많이 투자를 했을 텐데 뭐 미국에서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 현물 자산이나 부동산 등에도 그리고 채권에도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뭐 주식이나 뭐 채권에 투자했던 물량을 한 번에 이제 빼서 이제 일본으로 다시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그게 일단 미국 글로벌 증시를 조금 압박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상관계수가 높은 미국 증시가 오를 때는 덜 올랐지만 빠질 때는 그 이상으로 빠지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지 않나. 일단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 알 수는 없지만 일본 중앙은행에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맞아요.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엔캐리 트레이딩 우려감은 조금 감소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을 조금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그래도 뭔가 엔캐리 트레이딩으로 시장의 불안함을 좀 불러일으켰던 거는 일단 일단락이 하나 좀 됐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증시에도 좋은 영향이 끼쳐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특이점을 통해서 섹터 이야기, 시장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특이점입니다. 자, 어제
6,200억 원의 보조금, 지원금을 받는다는 SK 하이닉스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8.8조, 거의 9조 원의 보조금을 이미 받을 것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어제 소식으로 SK 하이닉스는 이제 6,200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 인디애나주에 이제 패키징 시설을 증설하는데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투자금의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은 8.8조 대 6,200억 원? 삼성전자가 훨씬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보실 텐데요. 이게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그런 건데요. 일단은 비율로, 투자금 대비 비율로 보면 삼성전자가 14%고 SK하이닉스는 11%. 이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상당히 많이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텔이 8.5%를 받고요. TSMC가 10.2%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하이닉스 많이 받는구나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서도 이관한 매니저와 함께 어제 이 소식이 나왔는데 시장이 또 워낙 안 좋았다 보니 이런 호재가 묻힐 수도 있겠는데 라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일단 오늘 SK하이닉스도 좀 3%대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은 됐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오늘 이 보조금 호재가 좀 소화가 됐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수급으로 강하게 올라갔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이 이슈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많이 낙폭이 과대하다 보니까 그쵸.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얘기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드리면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일단 지금 정부에서는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 게 확정이 되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이게 약간 보조금이 축소가 되거나 그쵸. 올해 약간 어떤 규제가 조금 더 압박감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보조금이 일단 책정된 건 좋은데 그래도 실제 받는 게 중요하다. 받을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라는 우려감이 아직까지 시장에 팽배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던 이유는 사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미국 쪽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급락하고 그쵸?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급락하는 과정에서 모건 스탠리가 이 정도 급락하면 TSMC를 다시 최선호주로 사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국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외에 HBM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다. 게다가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HBM3E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뭐 로이터 통신의 얘기도 나왔는데 삼성전자 쪽에서는 부인을 했죠. 그 부분도 일단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뭐 삼성전자는 부인은 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그래 콜테스트가 거의 임박했다라는 느낌이 부각되면서 뭐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는 YC가 삼성전자 그쵸. exposure가 굉장히 큰데 YC가 반도체 테스트 기업 중에서는 YC가 오늘 좀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을 받았고 뭐 그 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AI 산업에 대한 버블로는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PPT 자료 하나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새치면 상한가 방송에 출연하고 그리고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AI 산업의 버블론의 핵심은 지금 현재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AI 서버 생산량이 엔비디아 AI 반도체 칩만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 외에도 뭐 AMD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만들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재고로 쌓아두고 있는 약간 모습이 현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자체적인 AI 반도체 칩만으로도 AI 서버를 다 만들 수 있는데 그 외 쪽에도 계속해서 이제 AI 반도체 칩을 재고를 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그때 버블론 얘기하면서 말씀을 맞아요. 드렸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연간 기준으로 이제 그 AI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규모 증가율이 약간 주춤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약간 주춤했다가 지금 8월 6일 기준으로 체크를 했을 때 이게 블룸버그랑 IM증권 데이터인데요. 어제네요, 딱. 네, 토탈로 보시게 되면 5월 19일자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추이가 21.8%였는데 네. 어제 기준으로 다시 책정했을 때는 23.5%에서 늘었단 말이죠.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의 숨통을 약간 트이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이제 AI 서버 만드는 것은 엔비디아 AI 반도체 칩만으로도 충분하고 남는다. 그래서 아직까지 AI 거품론은
계속해서 지금 캐펙스 추이 전망을 여러분들이 함께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만약 AI 산업이 무조건 좋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은 반도체 비중을 조금은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줄여나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 자료 좋은 것 같은데 백인님 이제 어디서 좀 보시는지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제 녹색 밴드에서 녹색 밴드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또 텔레그램에서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이버 녹색 밴드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자료 말고도 꼼꼼하게 요즘에 장중에 계속해서 코멘트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자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케이펙스를 투자를 얼만큼 하느냐가 중요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줄어드는 것 때문에 반도체주도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걸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건지는 몰라도 일단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시그널로도 볼 수 있고 최근 반도체 주들의 상승세에도 좀 대변할 수 있는 포인트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은요, 백인년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이제 텔레그램도 한 달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좋은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은 오늘 반도체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오늘까지는 오션 만기 앞두고서 그냥 파생의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받았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가장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여겨지기는 합니다. 일단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 이제 외국인 비중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더 나올 자료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번 이제 사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어저께 설명 들었는데 맞아요. 그걸 딱 그 자리였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 비중이 더 이상 빠지지 않았었고 외국인들의 비중상 봤을 때 다른 건 필요 없이 그냥 딱 이거 다 봤을 때 외국인들의 비중이 이제 내려왔을 때가 항상 저점에서 올라갔던 포인트였었거든요. 딱 왔는데 지금의 하이닉스 자리가 1년 평균선이거든요. 네. 그 240일 1년 평균선에 있는 1년 동안의 평균 라인까지 내려왔으니 이거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하이닉스는 주가 거의 그냥 끝났다라고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달 말에 엔비디아 된 상태에서 금요일날 TSMC의 7월달 매출 발표도 있는데 이거를 깨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랑 그냥 코스피 자체가 지금 깨져야 될 이유가 있느냐를 봤을 때 딱히 없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선물 옵션상 봤을 때 풋옵션을 주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피를 살리기 위해서 시가총액 상위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가다 멈췄던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프로그램에서 계속적인 지금 매도가 쌓였던 게 오늘 하루 종일 나왔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프로그램 쪽에서 누르는 매도세가 끝나야 그때서가 좀 진짜 반등이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은 보게 되면은 지금 어저께부터 엔비디아가 지금 상고를 했죠. 오늘까지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제가 강조드렸던 TSMC 또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국내 대형주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전 다른 것들보다 해외가 올라가게 되면 국내에서도 결국 바스켓에서 들어가야 맞는 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앞에 이제 우리가 미국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번 달 말에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단기 채권 발행을 예정을 하는데 이게 유동성 공급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이가람 매니저님. 만약에 유동성 공급이 된다라는 기대감에 사실 월말까지 잘하면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이후에 상승 포인트 기대해야 되나? 좀 둘 중에 헷갈리긴 해요. 그렇죠. 일단 저도 그때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구체 발행 계획을 봤을 때 지난번보다 감소로 해서 발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성이 남아서 유동성 공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 결국은 사람들이 유동성 가지고서 이제 그러한 자금들이 중소형 종목에 들어갈 거냐 미국 빅테크에 들어갈 거냐 이 차이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아마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빅테크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를 담아놨다라고 할 정도로 엔비디아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좀 열려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 그 자금 자체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증시 자체가 저도 9월 달까지 좀 잘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아까처럼 광복절 이후로부터 해서 한국의 추석 전까지 좋아질 것 같고 그 사이에 아까 전에 HBM3 8달에 대한 로이터 통신에서 올랐던 자료가 있었지만 삼성전자 컴퍼스코를 들어봤을 때 어떤 포인트 나왔냐면 HBM3 8단 자체가 HBM 안에서 매출 비중이 4분기 때 60%까지 올라올 거다라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삼성전자는 HBM3 8단이 엔비디아한테 4분기부터 납품이 될 걸로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비중을 잡아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에서 봤을 때 컴퍼스코닉이 나왔을 때 저희들끼리는 이거 삼성전자 거의 된 것 같은데?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결국 로이터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네. 아마 저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엔비디아가 추석 명절 선물을 주지 않을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전후로 해서 유동성도 풀리는데 삼성전자가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국내 증시까지 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추석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좀 호재성 재료들이 8월 말부터 9월까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네. 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을 위해서라도 미국이 올릴 수 있다라고 봤을 때 해리스 쪽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저는 예. 그래서 아마 트럼프를 잡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뭔가 좀 많이 노력을 맞아요.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는 손정숙님께서 개인이 최고 많이 물린 곳이 반도체인데 큰일 났네요라고 써주셨습니다. 백기년 매니저님, 좀 보자면은 아까 뭐 제가 이제 유동성 공급에 미국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유동성 공급이 나온다고 반도체가 해결이 될까라는 것도 좀 의문점이기는 해요. 일단 뭐 유동성이 공급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시장에 긍정적으로 지난 코로나 때도 그쵸.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공급된다라는 측면은 증시에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사실 유동성과는 별개로 워낙 많이 그쵸. 올랐기 때문에 네. AI 산업 버블론이 실제로 이제 현실화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이 부분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도 반도체 비중을 지금은 조금 줄이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TSMC 7월 매출도 이제 발표가 될 거고, 그쵸. 그리고 8월 28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TSMC 실적 먼저 7월 달 매출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8월 28일 날에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때까지는 아마 반도체 관련 종목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훈풍 다시 한번 불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AMD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올랐는데 그 이후에는 조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사실 불안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오픈AI 챗GPT라든지 이쪽에서 뭐 수익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기사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고, 오히려 또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전반적인 엔비디아의 고객사들, 주요 고객사들이 전반적으로 수익이 잘 나와야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투자를 하지, 네. 언제까지 그냥 무작정 투자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국이 좀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대한민국 매력적인 시장이에요라고 하면서 AI 테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좀 골드만삭스에서 눈치 없는 기사를 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런 기사가 혹시 힘을 좀 줄 거라고 보시나요? 물론 힘을 줄 수는 있는데, 네. 우리 이제 과거에 이제 특정 이슈로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당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 네. 코로나 당시에 주가가 막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주가는 과도하다라고 했는데 안심을 시켰지만 실제 그들은 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시장은 예. 그 이상으로 한 달 내내 빠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미국 주요 금융 투자 업체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어느 정도 이제 듣기만 듣지 여러분들이 실제 투자할 때는 또 별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제 매크로 지표를 활용하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AI 산업 버블론에 대한 약간 버블론이 실제 사실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빼시고, 아니면 지금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건 투자 성향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많이 빠지긴 했지만 과연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투자하는 게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를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오히려 바이오 쪽이나 뭐 조선 관련 종목들 그쵸. 최근에 또 이슈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면서 약간 포트 비중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눈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대체 섹터에 대한 필요성 이야기해 주셨고, 또 뭐 첨언하실 게 있으신가요? 그건 필요하거든요. 저는 엔비디아 이후에 삼성전자 쪽은 좋다라고 보는 게, 엔비디아 이후에 모멘텀 없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발표가 10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10월 초인 거니까 엔비디아가 8월 말이잖아요. 텀이 좀 그러면 짧네요. 그래 봐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고점에 있는 게 아니고
완전 바닥이 있죠. 그러면 결국 이제 컨센서스 봤을 때 지금 제 거 지금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FN 가이드도 그렇고 지금 컨센서스 지금 2분기에 대한 지금 가이던스가 매출액이 자꾸 올라가거든요. 계속 올라간다라는 계속 뭔가 컨센서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반대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야 반도체가 엔비디아까지 뭐 남은 것도 거의 뭐 3주 남았고 삼성전자 앞으로 한 달 반 남았고 많이 남은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조선은 봐야 되고 대학과에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예. 제대로 보기보다 옆으로 견눈질 해가지고 그래도 삼성 움직이고 있나? 이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삼성전자가 움직이네, 그쵸, 외국인 그쵸. 사네 그러면 다 해야죠. 그때는. 그때는 가기 때문에 무조건 배제하고 나 IT 안 해. 그게 아니고 지금 제약바이오랑 조선은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 시기에 맞아요, 맞는데 맞아요. 그렇지만 그 지금 예상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와 있는 지금 다이버스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반대로 맞아요. 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주가가 결국 수렴하려면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하니스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견눈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결국은 이렇게 좀 너무 배제하기보다 비중을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그냥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네. 없는 분들은 8월 말 그러니까 광고자 이후부터 해서 모멘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견눈질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로 쪼고 있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죠. 아니면 정찰병을 좀 미리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쪽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근데 뭐 계속 정찰병을 보내서 이가람 매니저님 말처럼 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오늘도 외신 통해서 HBM3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자꾸 이런 오피셜 소식이 아닌데 왜 자꾸 나올까라는 게 조금 애가 타요. 왜냐하면 우리 증시가 되게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나중에 올라갈 때 강한 거 한 방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꾸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나왔는데 아니에요. 나왔는데 아니에요. 이러면은 이 모멘텀 자체가 되게 갈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중에 진짜 됐으면 새로운 뉴스 나올 것 같고 이런 불안함도 좀 있습니다. 사실 백인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지금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렇게 소식 나온다는 건 HBM3가 안 될 리가 없어요. 뭐 거의 된다라고 예.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뭐 코에 붙이면 코골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그쵸, 느낌이 좀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AI 산업 버블론에 대해서 약간 힘이 더 실린다라면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AI 반도체 칩만으로도 올해 목표하고 있는 AI 서버를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HBM 쇼티지가 계속해서 나고 있는 것은 지금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상태인데 그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만약에 HBM이 지금 또 많이 공급을 하고 이제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축적을 해놓고 있는 재고를 쌓아두고 있는데 삼성전자 HBM3E까지 공급하기 시작한다라면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공급량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뭐 HBM 관련해서 쇼티지는 계속해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연말로 가면 갈수록 HBM 단가는 계속해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 이제 항상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차 전지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단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전기차가 안 팔리고 리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양극재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HBM도 마찬가지 코스를 밟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원웨이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기는 어려운 사이클이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공급 과잉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꺾이는데 그때 되면 만약에 HBM 관련 종목들은 더 많이 빠져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HBM 관련 종목들은 지금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지난해부터 쭉 1년 이상 HBM 관련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과거처럼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은 저는 조금 낮지 않나. 뭐 저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삼성전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방송에서 추천한 적도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과거처럼 공격적으로 매집하기보다는 서서히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집하는 건 괜찮은데 과거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과 한 3개월 전까지 강하게 올라갔던 상승세는 기대하기 좀 어렵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나 봤더니 반도체만 딱 골라보니까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YC를 샀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좀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왔네요. 이렇게 좀 본다면은 소부장을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좀 아직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큰 종목들을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은 좀 있는데 네. 이가람 매니저님은 지금 좀 어느 줄기를 타는 게 좀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약간 변동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변동성을 노려볼 수 있고 삼성전자는 약간 중장기적인 우상향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스페다시스는 아마 이번에 어닝 발표가 잘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소부장 HBM 관련해서 작년에 올해 같은 게 5초적으로 있었고 많이 다 같이 올라가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소부장들이 다 같이 못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HBM 가지고서 정말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눌려있는 소부장이 올라가지 삼성전자가 됐다라고 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저는 그건 저도 IT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반도체 좋아하지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시기에 무조건 뭔가 밸류체인 쪽을 보실 거면 삼성전자 밸류체인 안에서 실제 삼성전자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본인이 맞는데 네.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가야 그 소부장도 갈 수가 있어서 네.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턴할 때 들어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반드시 소부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전공정 투자가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소부장 자체가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많이 벌 거다라고 지금 가정치 많이 놓고 있는 거니까 실제 돈을 많이 벌어서 AI 서버가 다 활성화되고 나중에 진짜로 AI PC가 나와서 일반 서버와 PC 수요까지 올라오게 됐다라고 봤을 때 그때 삼성전자가 우리 이제 정보는 돈까지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다 같이 올라가지 그 전까지는 일반 소부장들까지 같이 보는 거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옆에서 백인현 매니저님이 격하게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HBM 관련 종목들만 위주로 많이 올랐었는데 거기만 보죠 지금은. 네, 사실 뭐 그 이유는 뭐 다른 이제 전공정 관련 종목들 아직까지 오를 여지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봐요. 포인트가 지금 뭐 없어요. 디램이랑 낸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HBM에만 투자하기도 빠듯한데 전공정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서 뭐 장비를 더 들이거나 이럴 가능성은 지금은 낮다라고 보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추후에는 뭐 IT 기기 수요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나면서 전공정 투자가 늘어나고 거기에 장비라든지 소재가 더 들어갈 때 그때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올해 한 3분기나 4분기부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봤는데 지금 HBM 투자가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그쵸. 조금 그게 계속해서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맞아요. 굳이 맞아요. 투자를 안 하고 해도 지금 미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 수요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뭐 적극적 노력을 안 해도 디램이랑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가동률 늘려가지고 단가를 낮출 필요는 없단 그쵸. 말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IT 기기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면 내년에는 전공정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매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한 1년 정도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천천히 기다리시는 전략이 네. 좋지 않을까. 결국 기다리면 다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캐파가 100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캐파를 줄여서 이거를 HBM에 지금 때리고 HBM에 맞습니다. 다 몰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전공정 쪽이 좀 움직이기가 어려운 건데 HBM만 지금 이렇게 강하게 투자를 하는 거는 그럼 이거는 백인현 매니저님 봤을 때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눈앞에 이익 때문에 급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것도 긴 시각 중에 하나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뭐 HBM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시기라서 그렇게는 하니까요. 뭐 향후에 이제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는 그때는 HBM을 뒤늦게 투자하게 되면 늦단 말이죠.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항상 전기차랑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해가지고 양극재 기업이나 전구체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계속해서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전기차가 실제 활성화될 경우에는 지금 투자했던 걸 나중에 빚을 보는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사실 뭐 SK하이닉스는 실제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긴 하지만 HBM 쪽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HBM3E 같은 이제 하이엔드급 HBM을 못 만든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쪽에 지금 당장 너무 늦게 진출했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너무 늦게 해버리면 추후에 AI 산업이 더 커졌을 때는
SK하이닉스에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약간 무리해서라도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에서 쭉 이야기 들어봤고 전공정이 오를 때쯤이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그 슈퍼사이클이 진짜 슈퍼사이클이 좀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장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매니저님 어제 네. 이어서 오늘 또 이틀 연속 출연을 해주신데 네.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 해주셨고 그렇죠. TSMC 이야기를 좀 해주셨단 말이죠. 맞아요. 그쪽 TSMC 밸류체인 ETF를 네, 소개해 주셨는데 네, 오늘도 그쪽 내용인가요? 종목을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그냥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 소부장 같은 경우 HBM 관련 증설 기대감도 있을 텐데 증설 실행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증설의 규모를 지금 더 키워 나가려고 하기보다 수율을 잡아서 생산 효율을 올리려고 하는 게 삼성전자라서 소부장 자체가 큰 수혜가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보신다면 삼성전자부터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저는 거기다가 이제 해외 쪽 섞어서 받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외 쪽을 보신다면 저는 TSMC TSMC는 봐야 되는 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거를 걱정해서 고객사들한테 코스부터 해서 5나노, 3나노에 대한 가격도 올리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결국 지금 뭔가 주가 관리와 영업이익에 대한 관리를 자기네가 하는 게 TSMC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에서는 TSMC 쪽은 좀 필수일 것 같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필수일 것 같아서 네.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은 혹시 없으신가요? 아, 저는 이제 한미 있긴 해요? 반도체, 네. 뭐 그래도 오.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시 부각해서 급등하기 시작한다라면 그래도 AI 산업 버블론이 약간 그 우려감이 약간 다소 이제 낮아졌을 때 이제 관련 종목들이 다시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공정 관련 종목들이 치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도체가 간다라면 그래도 이제 그동안 잘 갔던 한미 반도체가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 TC 본딩 장비 같은 경우에는 HBM 쪽에서 필수 장비인데 지금 뭐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도 지금 공급 계약을 한미 반도체를 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방식으로 지금 TC 본딩 장비로 수율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방식으로 수율이 안 나온다라면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수율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채택을 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 TC 본딩 장비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에까지 공급을 한다라면 뭐 그 이슈만으로도 지금보다는 그렇죠. 훨씬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잘하면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거기에 좀 같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도 이제는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겠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오늘 이 물리검증, 대왕고래 테마에서 물리검증 계약 소식에 이쪽 테마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물리검증이란 말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찾아봤어요. 이 본격적인 탐사 시추 전에 석유 부존 여부와 자원량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작업으로 자, 이걸 통해서 시추 지역 암석의 성질, 석유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오늘 기사 쭉 보니까 또 이렇게 쭉 많이 나오다가 90%의 확률이라는 말을 했는데 참 뭔가 기사가 눈에 참 읽히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오늘은 일단은 기사 헤드라인과 함께 테마성이 좀 많이 강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도 저와 좀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시장 오늘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내놓은 테마성 자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약간 정부가 밀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관심이 꺼지면 안 돼서 뭔가 주가 관리 측면에서 또 테마 관리를 위해서 자꾸 정부가 뭔가 말을 자꾸 내놓는 것 같고 언론 자료를 뿌리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대왕고래 테마 뭐 좋죠. 좋은데 약간 이쪽은 올라갈 때 사기보다는 그쵸. 내려가 있을 때 소외돼 있을 담아되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대왕고래 테마 쪽보다는 그냥 테마를 보실 거면 저는 지금 생각은 그냥 다른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도 가끔 이제 테마 트레이딩은 하긴 하시죠? 네네 하죠.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은 좀 많이 안 하시는 편이시죠? 저는 거의 테마 매매는 안 하고 있는데요. 뭐 오, 대왕고래 테마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도 안 대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왕고래 테마 관련 초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그쵸.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장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왕고래 테마는 건들지 않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기사만 보더라도 35억 배럴 존재 확률이 90%인데 이거
산출한 근거도 사실 확실치 않고요. 이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얘기한 자료이긴 한데 근거도 확실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사에도 뭐 어떤 출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리검증 계약 소식 나오고 있는데 어느 업체랑 물리검증 계약을 했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정부 입장은 올해 연말까지 뭐 시추를 일단 진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대한거래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뭐 향후에는 이슈가 되긴 할 겁니다. 그때마다 시세가 분출할 수도 있고요. 네. 대신 여기에 비중을 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이번에 석유가 약간 유의미한 석유가 채취될 확률이 뭐 20%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5번 시추를 했을 때 한 번 채굴이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기사가 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확률적으로 봤을 때 5번에 한 번이면 어떻게 보면 50번에 10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번 채굴할 동안 시추를 할 동안 한 번도 안 됐다가 마지막 10번의 연속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5번에 무조건 한 번 된다. 이거는 조금 약간 숫자 가지고 약간 장난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추는 뭐 일단 5번을 한다라고는 했고 그 한 번 할 때 1,000억 원씩 투자를 네. 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또 이제 국세가 들어가는 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얼마만큼의 좀 진행력을 가지고 한 번씩 시추에 들어갈지도 추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시추를 한다는 것 자체가 테마성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트레이딩 영역에서의 접근은 괜찮을 거다 이런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뭐 항상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긴 하는데 시장이 좋을 때도 물어보고요. 안 좋을 때도 물어봅니다. 지금은 좀 시장이 좋지는 않은 분위기죠. 불안한 시장입니다. 자, 이럴 때 테마주를 좀 가져가 보는 거는 테마주의 매력도는 좀 어떻는지가 궁금하거든요. OX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매니저님들? 좋게 생각하시면은 O 들어주시고요. 이쪽 이 테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테마주죠. 지금 테마주 되게 많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미국 대선도 있고 뭐 또 해리스 이야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테마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테마주 매력도 좀 높다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테마주에 대한 매력도는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테마가 좀 가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그쵸, 있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좀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지 않고 변동성을 보인다거나 박스장을 보일 때는 테마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최근 재건 테마가 좀 많이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대방고래 테마도 올라갔었고, 네. 그다음에 미국 대선과 관련된 테마 정보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요 세 개가 저는 계속 돌 것 같아요. 연말 동안 계속 돌 것 같은데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 내려갔다 또 다시 올라가는 테마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뭔가 새로운 테마 쪽이라기보다는 테마 접근하신다면 저는 대왕거래 테마보다는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테마가 더 낫지 않나. 이번에 많이 올라갔던 것들 보게 되면 우리바이오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갔었고 마리화나 관련 대마 관련된 테마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낙태 관련해서 뭐 현대약품이나 다른 종목도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약간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은 굉장히 가벼운 테마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에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하잖아요. 네. 전당대회를 이제 했을 때 이제 후보 수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정책을 더 밀게 될 텐데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그린 뉴딜을 더 밀려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재생 에너지들이 이번 시기에 금리가 또 내려오는데 미국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신재생 쪽이 한 번 더 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테마들, 낙태 테마와 마리아나도 좋지만은 깔려 있는 신재생 관련된 테마들도 한 번씩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좀 오늘 뭐 엔터주 올라갔던 거 생각해 보면은 네네. 더 이상 팰 데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신재생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전 오늘 들어올 줄 몰랐거든요. 사실 이제 뭐 지금 미국 대선 앞두고 뭐 대선 테마는 조금 어느 정도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테마는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뭐 지금 워낙 이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다 보니까 해리스 대선 후보랑 트럼프 모두 이제 지금 가상화폐 관련 쪽으로는 긍정적인 스탠스를 약간 취했고요.
원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보다는 디지털화폐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렸었는데 최근에는 가상화폐 유권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 눈을 돌린 모습이고 일단 가상화폐 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그쪽에 무기 지원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종식된다는 이슈는 아마 미국 대선 11월 달 전에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지수가 많이 급락했을 때는 그런 테마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돌리시면 충분히 매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거 나오던데요 오늘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가 지금 일론 머스크와 통화를 할 거다. 인터뷰한다는 얘기 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2차 전지가 또 아래에서 꿈틀꿈틀 하고 있는데 전기차 쪽으로 트럼프가 얼마 전에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이버 트럭을 받았어요 선물로. 예. 네, 그래서 아마 전기차 관련돼서 자기 전기차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 정책적으로가 문제가 있는 거지 자기 전기차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최근 테슬라가 또 ESS가 너무 잘 되잖아요. 예. 그럼 뭔가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것도 잘하면 트럼프가 뭔가 좀 언급해 준다면 예. 오히려 해리스와 연관된 신재생들도 트럼프 쪽과 연관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의 또 달라지는 행보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12일입니다. 8월 12일에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에게 좀 힘을 보탠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예정한다고 하는데 이가람 매니저 말대로 이때 만약에 사이버 트럭 타는 트럼프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라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싹 지나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일단 테마 섹터에 대한 특이점 이야기 나눠봤는데 종목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인현 매니저님은 종목이 없다라고 해주셨고, 자,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은 혹시 종목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제 대왕거래 테마를 보겠다. 지금 주제가 그거였으니까요. 대왕거래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한국가스공사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거 위에 한국가스공사 이외에 하나 더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태광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태광. 근데 물론 태광이 지금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태광 좀 내려올 때 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지금 당장은 실적은 안 나올 겁니다. 실적은 안 나올 건데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좀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하반기, 그러니까 전반기가 작년에 받았던 수주 자체가 물량이 낮기 때문에 매출이 이번에 별로 안 나오는 건데 상반기에 받아놓은 수주들이 하반기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하반기에 받아놓은 게 내년도 때 올라갈 거라서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이 내년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대왕고래 테마도 되면서 내년도에 실적주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눌렸을 때 좀 담으면 테마와 실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 이외에 하나 더 본다면 태광 정도 PT매부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오늘 하이브와 SM에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 SM 8%대, JYP도 8%대, 하이브는 5.89%, YG가 5.41% 상승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엔터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실적을 보자면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MOM이나 YOY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긴 한데 무엇보다 기대감이 좋다라는 거죠. 사실 원래 엔터주가 지금 어떤 분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그렸을 때 올해 연초쯤에 엔터주 이 시점이면 되게 좋을 걸이라고 예상하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이브와 이제 어도어 사태 때문에 그때 엔터주의 시나리오가 좀 와장창 무너진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엔터주가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백인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 지금 엔터주도 진짜 얻어맞을 만큼 많이 얻어맞았어요. 너무 바닥에 있어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데 이럴 때 시장이 만약에 반등으로 간다면 이럴 때 꼭 주도주가 하나씩 나타나는데 엔터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 뭐 엔터주가 새로운 주도주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실적이 더 잘 나오는 구조로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엔터주를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엔터주가 바닥이라는 의견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지금 사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터주가 최선의 대안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죠? 네. 예. 지금 일단 먼저 엔터주가
매수 매력이 있으려면 지금보다 성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준비한 PPT 자료 한번 첫 번째 페이지 띄워주시게 되면 아까 이제 하이브랑 SM이 오늘 실적 발표한 거를 제가 PPT로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좋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지금 전분기보다도 한 77.5% 잘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보다도 한 3.1% 잘 나왔어요.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37% 떨어지면서 시장 기대치는 하이했거든요. SM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는 잘 나왔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한 30% 빠졌단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엔터 관련 종목들이 매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조금 기대치 못 미쳤다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랐다는 점은 전반적으로 바닥 시그널이 조금 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보다 실적 성장이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지금 당장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PPT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그러면 올해 전반적인 전체 실적을 봤을 때 뭐 하이브라든지 SM이라든지 그리고 JYP 엔터 그리고 YG 엔터가 얼마만큼의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걸 가늠하려면 올해 뭐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음반 판매량이랑 공연 모객 수가 얼마만큼 더 잘 나와줄지 이 부분을 가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업계에서는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7,195만 장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5% 빠진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공연 모객 수 같은 경우에도 815만 명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 빠진 수치예요. 기본적으로 엔터 관련 종목들이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지난 2020년도였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움츠러들었던 공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엔터 관련 종목들이 그쵸. 전반적으로 실적이 뻥 튀었는데 지금은 그에 준하는 모멘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수요 모멘텀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는 올해는 전년 동기보다 안 나올 거라는 게 거의 지배적이란 말이죠. 뭐 내년에 또 다른 모멘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실적 성장 모멘텀이 약간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엔터 관련 종목들은 바닥권 매력은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섹터는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엔터 하이브와 SM 실적이 못 나온 건 사실 2분기가 엔터주에게는 비수기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못 나온 거 있는데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왜 안 좋은지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못한 게 없지 않을까요? 작년보다 못한 건 없는데 작년보다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모멘텀도 사실 없다라고 작년이 보고 고점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이제 뭐 지금 워낙 이제 구설수가 많죠.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 이슈도 그쵸.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뉴진스 이슈도 조금 있고요. 그래 지금 오늘도 있었잖아요. 네, 특정한 예. 이슈가 조금 있다 보니까 뮤지션들이 본격적으로 공연 활동을 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맞아요. 새로운 이제 신인 걸그룹이 걸출한 걸그룹이 나온다든지 보이 그룹이 나온다든지 이러지 않는 한 엔터 관련 종목들이 실적 퍼포먼스가 과거처럼 빵 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바닥 매력권은 있지만 주도주로서 성장할 가능성은 조금은 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 한번 좀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영님께서 주식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방송 보면서 주식 얻어도 되나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주식을 오늘 처음 이제 시작을 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매일경제TV를 틀어주신 건데 착한 암소마님께서도 또 댓글 올려주셨어요. 네, 준영님 매일 들어오셔야 해요. 매일경제니까요. 제가 해야 될 말을 이렇게 암소마님께서 대신 이렇게 해주셨는데 준영님께서도 이게 자주자주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저희 채팅창도 항상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채팅창 통해서도 아이디어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영님 위해서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 이제 주식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네.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시작하기에는 좋은 단계라고 보시지 않으신가요? 부럽죠. 네. 얼마나 부러워요. 네, 물린 게 없는데 얼마나 부럽습니까? 지금 시작하기에 지금 시작할 수 있다? 너무 예. 좋죠. 저한테 주식을 계좌를 처음부터 다시 할래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물린 게 없이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데 야. 지금처럼 뭐 좋은 시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첫 시작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제 방송 많이 보시면서 또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고 또 공부 많이 하시면서 자신이 좀 많이 아는 분야 쪽을 네. 먼저 시작하시는 게 가장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최고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하고 주식 최고 전문가가 부럽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거는 예, 좋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이제 사실 이제 여러분들 처음 이제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TV를 보시면서 이제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도 많이 얻으실 텐데요. 사실 이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전문가들은 종목 추천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처럼 하락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 추천하는 종목을 마냥 무조건 사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하신다면 나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투자 시기는 워낙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네. 때도 급락했을 때 많은 개미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많은 개미들이 수익도 엄청 났는데 지금이 그 시기랑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진아님께서도 채팅창에 시황 잘 보는 전문가가 최고예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양쪽 두 분이 매일경제 안에서도 시황 진짜 잘 보는 매니저님 두 분이거든요. 자, 먼저 좋은 팁 하나 드리자면은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이 항상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로 가면 방송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으시고 더 조금 더 가까운 인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얻어보실 수 있으시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아무래도 종목으로 좀 해보는 게 낫겠죠?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지금 괜찮을까요? 근데 종목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 뭐 뭔가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지금 자리에서 뭔가 막 큰 대응을 볼 자리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여지지만은 오늘 엔터주들이 쇼크 나왔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졌습니다. 그걸 봐서는 아 이제 더 빠질 자리가 없구나인 거니까 뭔가 리스크한 상태에서 뭔가 좀 대안들을 찾아보신다면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 엔터주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안에서 제가 지금 포트에 담아놓고 있는 JYP 엔터 이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JYP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엔터에서 계속 봐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그래도 걸출한 걸그룹을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가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걸출한. 이제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걸그룹, 뭐 뉴진스랑 그리고 보이그룹, BTS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가 향후에 엔터 시장이 살아날 때 본격적으로 가장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이그룹 하니까 되게 어색한데요, 뭔가. 아, 제가 놓친내라 그랬어요. 아, BTS 하면 이제 글로벌 세계 최고의 그룹 뭐 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이그룹이라고 오늘 특수성이 좀 있는 건가요? 보이그룹 좀 이렇게 약하게 얘기한 건가요? 글쎄 사실 이제 뭐 엔터주는 제가 많이 관심이 없었고 사실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뉴진스 정도는 제가 굉장히 잘 알거든요. 노래도 예. 잘 듣다 보니까 그래도 하이브가 그래도 뭐 걸출한 뭐 뉴진스라든지 BTS 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얘기 나오니까 옆에 민수 아나운서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춤추고 있습니다. 네. 자, 이따 방송에서 이준영 님이 오늘 처음 들어오셨죠? 춤추는 아나운서도 처음 보실 수 있으시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갑니다.